당뇨 알아야 낫는다 각세입니다. 당뇨를 흔히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당뇨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당뇨병 학계 명의시죠?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자 상담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상담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뇨를요, 이제 국민병이라고 할 정도로 흔해졌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단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단 거 그만 먹으라고 당뇨 걸린다 이런 말을 우스갯처럼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단 걸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 거 많이 먹어도 네. 당뇨병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고 단 거를 아무리 안 먹어도 네. 당뇨 걸릴 사람은 걸리는 거지. 단 걸 많이 먹기 때문에 당뇨 걸린다고 생각 들진 그런 결과는 없고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그렇게 되죠. 네, 당뇨가 걱정스러운 이유가 병 자체도 있지만 일단 합병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합병증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여름에 보니까 이 네. 나무가 황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나무는 괜찮은데 입이 누렇게 되는 저런 증상이 있어요. 네. 당뇨병 바로 저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서 황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저거 왜 그래야 그랬더니 영양 부족이라고 그래요. 뿌리가 썩거나 네. 또 너무 감이 들었는데 물이 안 들어가지고. 그 당뇨병의 합병증은 뭐냐면 우리 세포가 이렇게 영양 실조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왜 파괴되느냐? 당뇨병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당뇨병의 원인은 이 오른쪽에는 췌장이 망가져서 그런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영양분이 피 속에 들어와서 포당으로 들어오죠. 그게 혈당치죠. 그 포도당이 열려니까 그 영양분이 인슐린 작용해서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힘이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속으로 영양분이 못 들어가죠. 황화 현상이죠. 그래가지고 눈에 있는 혈관도 누렇게 뜨고 이렇게 전부 다 파괴되는 거 영향이죠. 그래서 콩팥도 망가지고 신경 망가져서 오는 현상이죠. 그런 겁니다. 영양 실조에 세포에 대한 영양 실조가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합병증을 피할 수 없다면 좀 미리 알고 예방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내가 어떠한 합병증에 지금 위험도가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거 미리 알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혈당 높다면은 합병증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3개월간 혈당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3개월간 한 순간이 아니라 그걸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헤모글로빈, 당화혈색소와 포당 결합된 당화혈색소는 3, 4개월 혈당치를 표시해요. 그래서 네. 데이터를 보면 당화혈색소가 6이 정상인데 6%가 정상인데 7, 8, 90 올라가면 퍼센트 올라갈수록 망막증, 신장증, 요단백 이런 것도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당화혈색소 높으면 앞으로 합병증 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혈당치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치가 정상한다 할지라도 작게 먹고 혈당 떨어질 때면은 영양실조가 계속 오니까 그건 관계없고 잘 먹을 때 이런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조심을 하고 치료를 열심히 해도 당뇨를 오래 알아오신 분들은 꼭 합병증이 생기더라고요. 약도 드시고 이제 기존 치료 방법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치료 방법이 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을 정도의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되겠죠. 실제로 이때까지 이제 기존의 방법은 이제까지 많이 쓰는 것은 먹약치료하는 것이 주예요. 근데 먹약치료하면 맨 처음에 반알 먹다가 하나를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세 알 먹다가 나중에 인슐린 주사까지 맞을 때요. 그러니까 인슐린 이게 먹량이 증가한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 만드는 양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자극하는 약을 더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저렇게 치료한 경우에는 당뇨병이 낫지 않고 열심히 병원에 다니고 치료한다 할지라도 합병증을 다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는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우리 그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그래서 올바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는 기존 치료 방법과는 전혀 다른 이 인공췌장 기능을 하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권장하고 계시잖아요. 이 인슐린 펌프 치료가 기존 치료 방법과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전에 말한 것처럼 중요한 장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게 당뇨병의 췌장이. 그래서 췌장과 똑같이 일하는 기계를 달아주면은 네. 췌장이 인슐린 만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회복시키죠. 그래서 이 인슐린 펌프 치료하게 되면은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여줘야 돼요. 아니면은 혈당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인슐린 양 밖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이게 된다. 오늘은 10대면 내일은 9고 내일은 8이 이렇게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췌장을 다 회복시켜버리면은 치료가 없는 상태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치된 일도 많고 치료 없는 상태에 됐다는 건 뭐냐면 네.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합병증 없죠.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전 세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본격적인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오랫동안 이 기존 치료 방법을 해오시다가 4년 전부터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고 나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다고 해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부근의 한 공원. 쌀쌀한 날씨에도 운동 산매경에 빠진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이클을 타는 모습이 언뜻 봐서는 나이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웬만큼 타본 솜씨가 아닌데요.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각보다 꽤 연륜이 있어 보이는 안녕하세요. 이분. 심상관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75세의 심상관 씨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김없이 이곳에 나타난다는 심상관 씨. 이렇게 매일같이 안양천을 따라 사이클을 즐긴 지도 어느덧 10여 년째라고 몇 시간 하는데요. 정도 자전거 타세요? 6시간에서 7시간. 거리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거리는 80 정도, 80km. 적지 않은 나이에 정정한 모습을 자랑하다 보니 이곳 안양천에서 심상관 씨는 이미 유명인입니다. 정정하게 보이신데 연세는 더 많으시고 75살이 돼요. 아 75이면은 진짜 아주 건강하게 보이시죠. 저도 이 어르신 같이 이렇게 정정했으면은 진짜 근데 나도 그렇게 올해 네? 한 80, 한 9까지는 건강하게 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 심상관 씨에겐 한 가지 질환이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 뭐 앓으시는 병이 있다고 하시는데 예, 당뇨가 있습니다. 앓은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37, 8년 됐어요. 지금 되게 건강해 보이시긴 하는데 어디 뭐 불편하고 그런 거 없으세요? 예. 우선 운동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 활기가 넘칩니다.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지만 30년이 넘도록 알아온 당뇨 탓에 다리 저림 증상이 점점 심해져 운동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였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75세의 나이를 믿기 어려울 만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당을 치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었다는 심상관 씨. 심상관 씨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졌는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7년 전 부인을 통해 접한 인슐린 펌프 치료였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만난 이후 모든 생활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이 잘 돼요. 그럼 아까 자전거 탈 때도 그거 착용하신 상태로 타신 거예요? 그럼 불편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현재 심상관 씨의 혈당 수치 또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145. 보통 내가 재면은 130에서 145 그 사이에 나와요. 하지만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혈당 조절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이 297이 나와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가 최고 높아봐야 145. 그렇지 않으면 100 낮을 때는 그래가지고 현재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여느 젊은이들 못지않은 심상근 씨의 건강의 비결이 인슐린 펌프 치료에 있다는 건데요.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 중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는데요. 바로 해외여행 중 찍은 사진들. 부부는 20년간 17개국을 돌아다녔을 만큼 여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미국 여행 같은 사진이 여행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예, 즐겨해요. 고령의 당뇨까지 있지만 여행에는 아무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부가 여행 가갖고 나이가 제일 많은데 대단하시대. 우리 부부가 제일 많으니까 특대우를 해주는 거 가이드가 꼭 기사 뒤다 대고 먹는 것이 바뀌니까 해외여행을 다니기가 힘들었을 텐데 인슐린 펌프 달고 나서는 여행 다니는데 무난히 잘 다니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를 만난 후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부부. 사실 지금의 건강한 심상근 씨가 있기까지는 부인 이용전 씨의 노력이 컸다고 합니다. 약은 내가 타다 주고 본인은 무슨 약을 썼는지 몰라. 약 시중은 내가 다 하고 어디 가서 질문을 해도 내가 하고 타오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좋은 병원도 내가 다 되거든. 아들 며느리들은 뭐 얼마 못 살고 죽는다 어쩌고 체중이 60kg도 안 되더니 인슐린 펌프 잡고 마음껏 잡숫고 자기가 조절해서 인슐린 놓고 이렇게 건강해지신 거야. 음식 하나하나 남편의 건강부터 입맛까지 신경 쓰며 차리는 것은 당연지사. 음식을 먹기 전 인슐린만 주입하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먹는 데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의 기본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것 때문에 체력이 약해질 걱정 없고 체력이 뒷받침되니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해지니 자연스럽게 행복한 생활이 뒤따라옵니다. 해놓으면은 맛있다고 잘 잡수니까 내가 맨날 감사하다 그래요. 음식 주정을 안 하고 우선 먹는 거 가리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니까 아주 간편하고 좋아요. 부부에게 당뇨는 더 이상 평생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존재가 아닌데요. 힘든 시간을 함께 의지하고 극복했던 시간들이 지금도 스쳐 지나간다고 의자가 합니다. 잘해줘가지고 참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의사 선생님은 당신이에요. 인슐린 펌프 자꾸 했다 그래야죠. 임자가 들어가. 아유 맞다. 다시 해야죠. 그걸 우리 둘이 있을 때 되고 인슐린 펌프 차고 나름대로다가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즐거운 날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요. 벌써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80인데도 이렇게 두 부부가 인슐린 펌프 잡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또 욕심이 바람이 있다면 인슐린이랑 펌프 찼으니까 이대로 유지하고 10년만 더 살았으면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래. 건강한 삶만큼 행복한 노후가 어디 있을까요? 함께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노부부.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네, 현재 심상관 씨 나이가 75세시고요. 4년 전부터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70세가 넘어서 치료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나이와 상관이 없나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막 한 뭐 2달 된 애부터 시작해고 오래도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 100살 정도 먹은 분도 네. 인슐린 펌프 치료를 아주 건강하니까 뭐 나이 차이 없어요. 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그 인슐린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건 나이 관계없이 언제든 있으니까요. 뭐 우리 건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90살 먹은 사람도 꽤 있고요. 아주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요. 네, 심상관 씨 화면으로 보이기엔 굉장히 건강하고 정정해 보이시는데 사실 4년 전까지만 해도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지시고 또 다리에 저릿저릿한 통증이 많으셔서 일상생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증상들이 싹 완화가 됐다고 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교수님?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아까 혈당치 당혈수도 합병증 온다는데 당혈수가 정상화돼요. 금년도 미국 당뇨학회 보고한 겁니다. 그게 정상화되니까 합병 예방할 수 있죠. 아까 좀 당혈수가 합병을 예측하니까요. 네. 1996년도에 미국 의사협회 공식 학술지에 나온 거 보면 인시펌프 치료는 그 치료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합병증 오는 기간이 15.3년 증가하고 수명도 5.1년 증가했다고 보도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당하는 의사들이 네. 인시펌프 치료를 꼭 해야 되겠다. 야, 이거 정말 환자를 좋아해주는구나. 지금 이 심상관 씨도 보세요.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사례자분들을 많이 소개해드려서 그런지 인슐린 pom프 치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도 와 있네요. 먼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124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로 당뇨에 걸린 지 7년이 되었는데요. 사업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가 인슐린 펌프를 추천해주면서 빨리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어 지금 인슐린 펌프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치료가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관리로 이겨내는 것이고 안 될 경우에 시도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좋은 치료법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치료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치료는 빨리 시작해야 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게 당뇨병은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작게 먹고 몸 진짜 부족이죠. 이 환자도 거의 한 3, 40년 동안은 그렇게 치료했던 거예요. 작게 먹고. 그럼 합병증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인식하고 좋아졌잖아요. 초기부터 하면은 합병도 안 오고 체중이 조금 많으니까 금방 좋아져가지고 완치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인슐린 펌프 치료는 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교수님, 인슐린 펌프 치료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말은 곧 췌장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또 이 말은 곧 당뇨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완치된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완치 안 되는 것은 네. 당뇨병의 원인을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먹는 약을 먹거나 작게 먹거나 운동으로 치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원칙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인슐린 펌프 달게 되면은 놀랍게도 췌장이 회복해서 인슐린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1년 이내 온 사람은 1년 후에 보면은 22명 중에 14명이 나서 68%가 났고 2년 5년 사이에는 그냥 반 정도 났고 6년 지나면 3분의 1. 그 다음에 11년, 15년 사이에는 20%. 초기부터 치료를 잘 해야만이 완치가 된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고 이번에 전 세계 당뇨학회 보고한 것도 보면 그 췌장 인지 회복력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초기부터 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리고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게 되면은 합병증 그만큼 벌써 만들어져서 손해를 받고 췌장도 마치 합병증이 많아서 많이 나빠졌으니까 완전히 정상까지 올라갈 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당뇨병은 인슐린펌프는 초기부터 올바른 치료는 인슐린펌프 치료를 초기부터 해야만이 훨씬 더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거죠. 보통 음식을 섭취하면 당이 올라가잖아요. 이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조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으면 이 먹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잖아요.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첫째 제가 의사로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먹는 거 제한한다는 건 굉장히 그 비과학적인 얘기죠. 정상인이 먹는 거 제한하고 정상이지 않잖아요. 그쵸.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건강하면 먹는 거 먹어야 되는데 당뇨병은 약점이 있는데 그 결점이 먹은 것이 우리 동화 안 되고 피 속에 남아있어 고혈당이 된다. 그 고혈당이 당뇨 합병증이다. 그래서 혈당치만 떨어뜨릴 목적으로 하면은 원인은 동화가 안 되는 거의 원인인데 음식 양을 원료를 적게 주면 혈당은 떨어지긴 하지만은 몸무게 줄면서 오히려 더 합병증이 많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인슐린펌프 치료는 뭐냐면 저 그림처럼 저 가운데 있는 이게 크게 한 것이 정상 인슐린 분비입니다. 당뇨병이 적게 나오니까 그거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 인슐린펌프 치료고 인슐린 주사법은 저 큰 원인 그런 거 있죠. 저런 식으로 치료하니까 고혈당과 저혈당 와가지고 우리 몸이 오히려 더 나쁜 거죠.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고 먹은 거 다 손을 가고 정상과 똑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심상훈처럼 아주 건강해져서 지금 뭐 80살까지 가는데도 아주 운동 잘하고 아주 건강해 보이잖아요. 아주 제가 부러워 죽겠어요. 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자 상담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쯤에서 문자 상담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1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린 조카가 5살인데 안타깝게도 당뇨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소아당뇨 환자도 인슐린 펌프를 달 수 있나요? 만약 달 수 있다면 소아의 경우엔 일찍 치료를 받는 거니까 완치율도 높아지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5살밖에 안 됐는데 당뇨라니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어린 경우에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가요, 교수님?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일형 당뇨병, 소형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의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치료가 주사 맞는 거는 합병증 많이 오고 인슐린펌프처럼 합병증 훨씬 적게 오고 예방된다는 걸 아주 과학적으로 잘 밝혀져 있거든요. 또 오래 살기도 하고 합병 예방되는.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하는 건 아주 당연히 제 일형 당뇨병 환자 5~5살부터 해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렸을 적에도 아주 초기 때, 그러니까 당뇨 걸자마자 오면 그 중에서 완치된 환자가 상당히 생깁니다. 우리 환자들 보면은. 그래서 제1형이라 완전히 안 낫는 게 아니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하면은 의사마다 치료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좋은 치료하는 의사를 선택해야 될 의무가 우리 환자들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환자의 권리장점이 뭐냐면 환자는 약자입니다. 환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환자 병이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 환자는 치료와 의사를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요. 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궁금증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면서 오늘 아쉽지만 교수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본인이나 가족들 중에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당뇨 이제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 해법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